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누구보다 어떻게가 중요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상당히 좀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써주시고, 한번 좀 생각할 만한 그런 한마디를 많이 주시는데, 미국 대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일단,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네.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시각으로 이제 2시부터 투표가 시작되죠. 그래서 뭐 결과는 이제 현장 투표 결과까지는 뭐 내일이면 거의 마무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누가 될 것이냐라에 이제 여기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누가 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누구보다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건 바이든 후보가 되건 간에 제가 뭐 여러 차례 강조드린 것처럼 누가 되건 간에 어쨌든 시장은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강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를 뿐이죠. 뭐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되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해서 뭐 미국 경기를 뭐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바이든 후보가 됐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재정 정책에 대한 여지가 훨씬 더 크죠. 뭐 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미국채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아실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보자면 최근에 글로벌 증시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뭐 폭락을 했고, 그에 맞게 지금 이제 뭐 뉴욕 증시라든지 우리 증시도 최근에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급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인 이 미국채가 계속 매도가 됐다라는 건데요. 뭐 명확하죠. 이거는 어, 지금 당장의 이 변동성이라든지 이 리스크에 했다라기보다 국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바이든 후보가 될 거라는 포지션을 조금 더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채 발행이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이제 국채 가격의 하락에 좀 베팅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바이든 후보에 대한 베팅이 좀 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결과는 아까도 있지만 결과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고요.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되건 바이든 후보가 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다. 왜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냐면,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선 결과가, 그러니까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는 거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냥 현장 투표에서부터 그냥 이기고 가는 게 맞습니다.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줬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우편 투표가 개표되는 상황에서 역전을 한다. 이거는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그냥 현장 투표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시장의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양호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상하원도 3분의 1씩 지금 교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상원도 민주당이 이번에 장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거의 장악할 것 같고 유지할 것 같고요. 이제 상원을 누가 장악하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의회 자체가 민주당이 상하원을 많이 두 개 다 장악을 해 버리면 사실상 이거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부분을 민주당이 계속 커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정책의 속도 면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이런 정책적인 이 속도를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규모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는 성공하지만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의 지위를 민주당에게 넘겨준다면
이 부분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흔히 말하는 블루 웨이브로 이기지 않는다면,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지 않는다면, 공화당이 장악한다면 이것 역시도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을 꺾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냐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되냐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확률로 보면 블루 웨이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그다음에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다.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연출되면 단기적으로는 뭐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충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뭐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린 것처럼 중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그러니까 블루 웨이브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의 달러 약세 유도는 주변국을 통상 압박을 통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달러 자금이 오히려 미국으로 다시 흘러가는 영향이 강할 겁니다. 즉 이전처럼 일기 집권 때처럼 미국 증시가 훨씬 더 주변국들 대비해서 더 잘 가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주변국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탄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의 이 엄청 이 달러를 양으로 쏟아붓는 이 결과가 나온다면 신흥국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는 써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막대하게 뿌려진 달러화가 미국 내에 머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달러를 밖으로 밀어낼 겁니다.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상품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 블루 웨이브가 좀 불편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이거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과는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온전히 이 미국의 대선이라는 변수가 지나야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오늘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 이제 안정을 되찾았나 보다.' 해서 바로 자신감 있게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리스크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까지는 참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뭐 오후장에 증시가 10%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면 이제 하루 남았거든요. 이제 하루 남았는데 그 하루를 좀 참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뭐 어제 오늘의 반등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계속 많은 이제 시장에 뭐 참여자들이나 좀 이게 이 그룹급 인사들이 이야기했던 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건 "대선이 누가 되건 간에 상관이 없다. 어차피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쪽이었고, "대선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불확실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많이 내리다 보니까 오히려 인제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미 시장은 항상 시장 참여자들보다 먼저 움직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딱 됐을 때 불확실성이 안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오늘의 반등의 포인트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베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급락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에 일단 저가 매수는 지금 들어가 놓자. 이 과도하게 현금화를 했던 부분을 조금은 좀 되돌림을 가지고 가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표를 하나 더 보면 지금 오늘 수급적인 볼륨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지금 지수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매수, 매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팔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팔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조그마한 매수세에도 좀 호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만약에 내일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시나리오상 좀 어떻게가 좀 부정적으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또 많은 매물이 나오면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의 뭐 반등은 저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확인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시장이 이제 급락하는 그 흐름에서 제가 오늘장 한마디를 제대를 일주일 앞두고 유격 훈련을 받는 병사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제대 하루 남았거든요.
그 조심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지금 하루 남은 상황에서 뭐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뭐 저는 뭐 동일합니다. 뭐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명확하게 뭐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5G 쪽을 계속 집중하셔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모 증권사 리포트로 인해 가서 투심이 많이 훼손됐는데요. 그 리포트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전혀 훼손될 만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뭐 5G 뭐 4대장, KMW,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 이노아이리스 계속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번에 다산존 솔루션 실적 발표를 혹시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빼면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욕 증시에서 다산 네트워크스의 어 이 상승세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 금요일 날 나스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서 장중 39% 급등을 했고요. 종가상은 1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5G 투자와 관련된 그리고 제가 조그마한 팁을 드리면 5G 투자 이거 왜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많이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오개 작업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 아메리카 타워라는 이 미국 회사의 주가랑 3 분기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우려감은 안 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